데이터 분석 입문 2 2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교시와 2교시에 있어서는 두 독립 2표본 T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특별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슬라이드 이쪽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응 표본 T검정입니다. 영어로 페어드 T-테스트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앞서 한 거와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런 건데요. 데이터가 한 레코드, 한 관찰치에서 자료가 쌍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X1, Y1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또 X2, Y2 이렇게 같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짝 내에 평균의 차이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그런 검정 방법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왜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먼저 슬라이드 이쪽에 맨 아래 예 1과 예 2가 나와 있는데요. 예 2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운동화가 있어요. 운동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 합성수지 A로 만든 운동화라고 해봐요. 또 다른 운동화는 합성수지 B로 만든 운동화라고 해봐요. 어느 것이 더 마모가 많이 되는가 이런 걸 비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봐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명에게는 합성수지 A로 만든 운동화를 신기고요. 다른 10명에게는 합성수지 B로 만든 운동화를 신기고요. 6개월 동안 뛰어놀게 하고요. 마모된 정도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마모가 많이 됐는가 이렇게 하는 게 독립입법은 T검정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운동화에 따른 합성수지 A와 B로 만든 운동화에 마모된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거칠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과 굉장히 곱게 보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바로 그런 보행 습관이 운동화의 순수한 마모 정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혼란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친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운동화 자체가 마모가 많이 돼서 되는지가 이제 혼란스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험 대상의 보행 습관 또는 나이성 이런 거에 의해서 순수한 운동화의 마모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다 이런 거죠. 이럴 경우 한 사람한테 둘 다를 신기면 되는 거죠. 한쪽은 합성수지 A로 만든 운동화, 다른 한쪽은 합성수지 B로 만든 운동화. 그러면 그런 개인에 의한 보행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바로 그 합성수지, 그러니까 A냐 B냐 운동화에 따라서 마모된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한 사람에 대해서 합성수지 A로 만든 운동화와 합성수지 B로 만든 운동화를 다 신게 해서 자료도 쌍으로 마모된 정도가 관측이 된다. 이럴 경우 대응 T검정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두 종류의 타이어의 수명이라고 해봐요. 한국 타이어라는 게 있다고 해봐요. 하나는 금호 타이어라고 해봐요. 그럴 경우 어떤 열대는 한국 타이어 자동차에 어떤 열대 자동차는 금호 타이어를 부착한 그런 자동차들을 예를 들어서 뭐 5,000km를 달리게 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서로 달았는가를 비교해 본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많이 마모됐는가를 바라본다. 이럴 때 독립입법은 T검정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동 타이어의 순수한 차이도 있지만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브레이크를 굉장히 강하게 밟지 않겠어요?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곱게 운전하는 또 거친 지역을 달리는 차 아니면 고속도로만 주행하는 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동차 바퀴 4개 중에 2개는 금호 타이어로 2개는 대각선은 한국 타이어를 부착을 하고 달리면 거칠게 달리건 곱게 달리건
그런 운전 습관에 의한 차이는 상쇄가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영향이 없어지잖아요. 순수한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자동차에 대해서 두 개의 타이어를 둘 다 동시에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실험이다.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질적인 쌍의 형태로 관측된 데이터에 대한 두 모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검정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질성이 결합하는 상에서 이표본 T 검정을 하는 경우는 반응값의 차이가 순수한 운동화의 차이인지 순수한 타이어의 차이인지가 아닌가, 아니면 실험 외적인 것이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이 혼란스러운 경우, 이럴 경우는 자료를 대응 표본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두 표본이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경우를 다루었는데, 이것이 동질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순수한 처리 효과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다. 이럴 때 실험에서 조절할 수 있는 혼란을 주인 요인을 교락 요인 또는 컴파운딩 팩터라고 하고요. 순수한 처리 효과의 차이를 알기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배제된 그렇게 데이터를 얻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화의 마모량을 비교할 때 보행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걸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보고자 할 때 운전 습관에 의한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동질적인 부분으로 쌍으로 자료를 얻어서 그 쌍 내의 반응값의 차이를 통해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 이것이 대응표본 T검정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대응표본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한 얘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슬라이드 5쪽에 해당이 되고요. 한번 자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를 보면요. 번호가 1, 2 해서 점점점 n까지 돼 있죠. 즉 자료가 n명의 자료입니다. n명. 그때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처리 1과 처리 1, 즉 x값 y값이 쌍으로 얻어지는 거죠. x1, y1. 그 다음은 x2, y2. 그 다음에 xn, yn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왼쪽이 운동화 A,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운동화 B, 이렇게 한 사람한테 자료가 두 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짝내 차이를 내는 걸 D1에서 D2에서 DN이 되는 거죠. 이 짝내 차이의 평균이 0이면 뭐예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단위를 동질적인 쌍으로 묶어서 각 쌍에 대해서 랜덤하게 처리를 하고 그것에 얻어진 반응값의 차이, 즉 D, 그것의 차이를 통해서 그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뮤 D는 뭐가 되겠어요? 뮤 차이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 뮤 D는 제로죠, 제로. 그렇죠? 0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X1에서 X1은 N개의 대상을 위한 어떤 실험 이전에 측정한 것이고 Y1에서 Y1은 이후에 측정한 것이다. X1과 Y1은 한 개체에서 쌍으로 얻어진 거고 X2, Y2도 역시 마찬가지다. D1, X1-Y1은 그것의 차이이다. 이렇게 얻어진 차이를 DI, XI, YI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두 측정값의 평균에 대한 차이 뮤 X와 뮤 Y가 같냐는 뮤 D, 즉 뮤 X 뮤 X를 0을 검정하는 거와 같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이런 대응 표본에 대한 검정 방법을 어떻게 하냐.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대응 표본 또는 짝지은 표본 x1y부터 x1yn 얻었다고 하자. di는 그 짝내 차이라고 해보자. xi-yi. 그러면 귀무가설 μx-μy 이꼬로 0을 검정하는 게 되는데, 이럴 때 이것을 검정하는 통계량의 차이에 대한 평균 d반은 차이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죠. 또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는 차이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 빼기 1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럴 때 귀무가설은 뭐가 돼요? 뮤 D 이꼬르 제로인 거죠. 짝내 차이가 0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T 검정 통계량은 D바 마이너스 뮤 D 나누기 SD 나누기 루트 N 이런 거죠. 그래서 분모를 보면 루트 N분의 SD는 바로 짝내 차이의 평균 D바의 표준 오차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을 이제 세스를 이용해서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 예는 학생 15명에게 15명이 있습니다. n 이꼬르 15인 경우죠. 어떤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 성적이 있어요. 통계학 시험 성적 프리테스트라고 변수명을 줬어요.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이후의 성적을 포스트 테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의 성적 하나, 실시한 이후의 성적 하나 이렇게 한 학생에게 자료가 쌍으로 얻어진 거죠. 이럴 경우 프록 T 테스트를 이용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할 수 있다. 이 예에서 같이 대응표본 페어드 샘플 T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문에 PAIRED라고 하는 페어드에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만 지정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지만 슬래시 스타 대응 T 검정기에 스타 슬래시 해가지고 코멘트를 달아놨죠. 데이터문 이름은 페어드라고 줬고요.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입력은 아이디 번호, 프리테스트, 컴퓨터 교육 실시 이전 통계학 시험 성적이죠. 포스트 테스트, 교육 실시 후 성적이죠. 골뱅이 둘 해서 옆으로 자료가 계속 쭉 입력됐다. 세미콜론으로 닫았어요. 카스문에서 자료 입력을 보면 자, 아이디 01 첫 번째 학생 프리테스트 80점 포스트테스트 82점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은 15번째 학생 프리테스트 59점 포스트테스트 62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미콜론을 닫아서 자료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런에서 세미콜론을 닫았습니다. 데이터 스텝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프락 T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대응 T 검정을 합니다. 데이터 이름은 페어드이고요. 세스 데이터셋 이름 위에 나와 있죠.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PAIRED라고 하는 페어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응 T 검정을 합니다. 뭐예요? 프리테스트 곱하기 포스트 테스트입니다. 두 개 시험이죠. 세미콜론을 닫았습니다. 런에서 분석을 완료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여러분들 보면요. 자, 디퍼런스랑 프리테스트 마이너스 포스트테스트 n은 15명이죠. 민 마이너스 7.933이라고 하는 건 D바를 말합니다. D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의 차이 D1, 두 번째 자료의 차이 D2 이런 걸 15개를 구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한 거죠. D바의 표준 편차, 즉 SD가 9.9317이고요. D바에 대한 표준 오차, 즉 루트 n분의 SD, 즉 9.9317 나누기 루트 15가 2.5643입니다. 이거에 대한 T 통계량 값은요. 자유도는 n 빼기 1이니까 15 빼기 1, 14로 나와 있고요. T값 마이너스 3.09는 D바, 즉 마이너스 7.933 나누기 루트 n 15분의 SD 9.9317을 하면 마이너스 3.09가 나올 겁니다. 이에 해당되는 유의확률값 P값이 0.0079로서 양측 P값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와 있듯이 결과를 살펴보면 T값이 마이너스 3.09이고 이에 대응하는 유의확률이 0.0079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프리테스트와 포스트테스트의 결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X바 마이너스 Y바를 했더니 마이너스 7.933이 됐으니까 뭐예요?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성적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짝지은 표본의 평균치가 마이너스 13.43 틀렸네요. 마이너스 7.933이죠. 마이너스 7.933이므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성적이 평균적으로
7.933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